네, 프로스펙팅 A to Z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4차시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스펙팅 무한 발굴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머지 프로스펙팅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개요와 기대효과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1차 시 때 그 지인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2차 시 때는 키맨, 잘 키운 키맨, 그 육성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 시 때는 소개 노하우,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드릴 프로스펙팅의 내용은 첫 번째는 세미나입니다. 자, 많은 FP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 세미나 셀링인 거죠. 세미나 프로스펙팅, 세미나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미나 형태를 통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세미나 셀링 같은 경우에는요, 단체 니즈 환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단체 니즈 환기. 그죠?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죠? 아, 나도 한번 재무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거죠. 나도 한번 재무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면 이 세미나는 굉장히 성공한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세미나를 2005년도에 연말에 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그 당시에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식이 나왔을 때 2003년에 나와서 한 3년째 판매가 되고 있을 때였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펀드나 이런 거를 주로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 소개를 해주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나오고 나서는 요게 세미나하고 접목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예. 왜요? 세미나의 저축이라는 주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축, 투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알기 쉬운 재무 설계라는 거예요. 알기 쉬운 재무 설계. 알기 쉬운 재무 설계라는 주제로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약 200차례 정도 제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회사가 대림산업이에요. 예, 대림산업에서 한 10번 넘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작게는 한 10명 정도의 인원에서 많게는 200명. 국방대학원의 그 위관급, 연관급 장교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하기로 했거든요. 자, 세미나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단체 가망 고객 발굴이에요. 단체 가망 고객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를 한 달에 한 2-3개 정도 하면요, 액티비티가 꽉 차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조인업으로 같이 하거든요. 다른 FP하고. 그러면 약간 팀워크도 생기죠. 2인 1조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클로징 할 때도 좀 더 파워풀하게 클로징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혼자 앉혀놓고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공략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셀링은 지금까지도 제가 주요한 프로스펙팅 수단으로 그렇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세미나 셀링의 컨텐츠도 역시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셀링에 관련된 거는 아마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그 세부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이에요. 저희 그 지점에도 이 SNS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가망 고객 발굴을 하고 3W까지 이어가는 그런 후배도 있습니다.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고요. 요즘 굉장히 많은 SNS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홍보하는 거죠. 예, 홍보하고 거기에서 누군가 잘 모르는 누군가와 교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20, 30대 젊은 FP들이 이런 SNS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런 SNS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젊은 FP들을 통해서 이런 SNS 마케팅도 프로스펙팅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DM 마케팅이죠. DM 마케팅.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특정 다수에게 이 DM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약 650통 정도의 DM을 보냅니다. 소식지라고 하죠. 소식지. 예. 제 고객들
또 가만 고객,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소식지라는 거 보내드려요. 여기에는요, 저의 근황도 나오고요. 예, 제가 무슨 MDRT 연차총회 갔다 온 거,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요. 약간의 자랑도 좀 합니다. 왜요? 제가 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융 정보 같은 것도 보내드리죠. 예, 금융 정보, 뭐 비과세가 뭐 축소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세법 개편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맛집 정보 이런 것도 들어가요. 예, 여행 정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강 정보. 제가 항상 이 3개월에 한번 보내는 소식지에 시간을 꽤 많이 드립니다. 예. 제 개인 비서도 사실은요, 이 소식지 만들 때는요, 한 열흘 가까이는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죠. 왜요? 이 소식지를 통해서 제 가만 고객도 계속 제가 컨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컨택을 통해서 가만 고객 마음속에 언젠가는 고객은요, 이제 내가 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보험이 좀 필요할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연금은 하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오거든요. 그때 나를 컨택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DM의 위력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달에 고객을 압구정동에서 만났어요. 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제 고객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어요. 저한테는 짧은 시간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네, 5년 만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종신보험을 하나 해야 되겠다. 갔죠.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 계약 체결을 했어요. 종신보험.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계약을 하시게 됐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여러 회사의 FP들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대요.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하겠구나. 포기한 거죠. 근데 원승현이라는 사람은 계속 소식을 알려오더라는 거예요. 소식을. DM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네. 그래서 자기가 5년 되는 시점에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누가 나에게 끈이 연결돼 있나 봤더니 원승현이라는 사람이 끈이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끈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DM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소식지라는 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DM 소식지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서 한 50장 정도의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절대 끝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책으로 보내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안 보내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욕합니다. 초심이 이제 변했구나. 이 사람 이제 마음이 성의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한 5장에서 7장 정도의 소식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고객 관리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걸 통해서 사실은 또 가만 고객을 발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척입니다. 개척 또는 돌방이라고 하죠. 돌방. 네. 개척과 돌방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개척은요, 연고가 없는 곳에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개척. 돌방은요, 약간 동문회나 뭔가 연고는 좀 있어요. 약속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개척 돌방을 다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혼자서는 하면 안 되겠다. 혼자서는 하면 안 되겠다. 왜요? 멘탈이 너무 많이 깨져요. 멘탈이 나간다고요. 혼자서는 하면 안 되겠다. 2인 1조로 둘이서 같이 해서 스트레스를 좀 나누자. 창피한 거 쪽팔린 것도 좀 나누면 좀 낫잖아요. 네. 저는 개척을, 병원 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 시장을 개척을 했어요. 여성 FP님하고 같이 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예. 병원은 홍은동, 녹본동, 홍제동, 뭐 이쪽, 연신내, 구파발 쪽에서 병원 개척을 했고요. 약국은 분당의 순회역 쪽에서 주로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개척은요, 주의할 점은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요. 이것도 역시 꾸준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날짜를 정하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 간다. 그럼 매주 수요일 날은요, 죽어도 가야 돼요. 상 당하기 전에는 가야 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정해서 그 약국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약국 방문하면요, 우리가 준비한 한 장 정도의 홍보 자료, 리플릿이라고 하죠. 리플릿.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순회역 쪽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는 항상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구에 가면 대구 담당이고 제주에 가면 제주 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리플릿을 전달하면서 약사님들처럼 정말 바쁘셔서 증권회사나 아니면 뭐 어디 금융기관에 한번 상담조차 받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로 찾아가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죠. 네. 그럼 방문 상담을 통해서 금융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쁘지 않으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올 건데요. 뭐 한 3분 정도 시간 잠깐 낼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바카스도 한 병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분당 순회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개척 돌방을 했는데 여기서도 계약이 나오더라고요. 계약이 나왔었어요. 예. 10만 원, 20만 원 작게. 그리고 여성 FP님 같은 경우에는요, 약국을 개척을 하면서 약사들 종신보험을 한 5억, 10억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서 MDRT를 거의 9년 연속 하고 있었던 그런 FP님이셨거든요. 대단한 거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요, 만나러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었는데 개척 돌방을 통해서 약사 시장을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소개를 안 받았지만 소개받은 걸로 가는 거예요. 돌방이죠. 네. 연신내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원장님이 거길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소개 전화는 안 해줬어요. 거의 뭐 돌방이나 마찬가지죠. 간호사를 통해서 보통 간호사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 어느 원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뭐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시간 간격으로 좀 다시 기별을 넣어달라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됐을 때 다시 한번 원장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오면서 나는 보험회사 직원을 안 만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 하루에 15명 정도의 보험 설계사가 찾아온대요.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방 개척을 하다 보면요. 약간 심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보험인들을 만나서 시달렸으면 저런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돌방 개척을 통해서 체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력이죠. 담대함이에요. 네. 내가 이 정도를 겪고 났을 때는요. 소개 거절받고 내가 또 무슨 청약이 철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심장에 굳은 살이 박이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 돌방 개척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또 6개월, 1년을 꾸준히 했을 때 뭐가 생길까요? 보람이 생깁니다. 작지만 그런 계약들이 돌방 개척을 통해서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계약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지점에 그 개척을 정말 잘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집이 잠실이고 지점도 잠실이잖아요. 그 당시엔 지점이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걸어서 출퇴근하는데요. 저희 지점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형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병원 들어가니까 보통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가 원장님 친척입니다. 원장님 사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촌입니다.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한테 사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원장이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앉았더니 원장이 한참 쳐다보더래요. 저를 아세요? 저를 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배가 그때 한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걸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장님,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지역에 3대째 살고 있습니다. 3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웃 사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사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실소를 하더래요. 실소. 예. 헛웃음. 뭐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바로 이어서 한 얘기가 원장님, 무례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원장님을 사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원장님, 제가 의사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하루에도 10명, 20명의 많은 보험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원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께 정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지만 원장님 다음 주에 원장님 정말 점심 후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원장님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를 제가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보가 도움이 안 되신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장님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친구의 절실함, 그리고 진정성에 저는 감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도 그 진정성을 원장님이 본 거죠. 그러면서 원장님이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점심 지나고서 한 1시 반쯤에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몇 회를 계속 그 원장님을 상담을 하고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돌방 개척이 우리가 흔히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지점에 전남대학교 법대를 수석 졸업한 후배인데 고시 공부하다 실패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점에. 이 친구가 강남역 1번 출구에서요. 천장에 리플렛을 강남역 1번 출구로 올라온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것도 개척이죠. 여러분, 천장을 뿌렸을 때 반응이 몇 명 정도 올까요? 10명 정도 오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1%. 네. 정말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척 돌방은. 하지만 개척 돌방이라는 거를 내 메인으로 하면 안 되겠죠. 개척 돌방을 하되 이것도 나의 한 부분으로 했을 때 그 개척 돌방도 프로스펙팅의 또 하나의 부분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스펙팅의 원천을 살려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4차 시에 걸쳐서 이 프로스펙팅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프로스펙팅은요,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입사했을 때 수당 항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고참이 되면 어떻습니까? 수당 항목이 여러 개가 되죠. 펀드에서도 나오고 손해보험에서도 나오고 그렇듯이 이 프로스펙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소개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지인시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셀링 가끔씩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척 돌방을 통해서 또 DM을 통해서 세미나 셀링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스펙팅을 했을 때 결국 우리 FP들은 충분히 롱런하고 성공적인 그런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프로스펙팅 무한 발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